지적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미TV의 보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빠르게 빚 갚는 방법과 순서에 대해서 나는 빚을 다 갚았다 라는 책과 제 경험담을 정리했었는데요. 못 보신 분들은 이 영상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씀씀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소비 단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냥 소비를 안 한다는 거 아니야 하고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폭풍 공감하면서 읽은 최근에 이런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책 이름마저 소비 단식 일기인데요. 이제 막 40대가 된 여성인 서박하 작가님이 브런치라는 공간에 글을 써서 책까지 출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살 뺀다는 다이어트도 이것저것 찾아보고 우리 공부하고 실천하면서 애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소비 다이어트도 좀 연구를 해보면 저희에게 맞는 소비 다이어트 방법을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소비 단식이란 영어로는 spending fast라고도 하고 spending freeze, spending lockdown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영어로도 신조어로 글로벌리 확산되고 있는데 글로벌하게도 있는 개념이라는 거 눈치챌 수가 있겠죠? 간단히 말해서 스스로가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책의 저자는 1년을 설정을 했네요. 그 1년간 의식주처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소비 말고는 거의 돈을 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책 소비 단식 일기에는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저자는 카드 사용액의 월 한도의 90%에 이르렀다는 문자를 받고 충격과 혼돈에 휩싸이게 되면서 마이너스 인생을 청산하려고 소비 단식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2020년 2월 20일부터 2년 동안 소비 단식을 완주했다고 합니다. 결국 빚은 다 갚았고 저축을 시작했고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엮어서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경력 박사이기도 하고 한 스타트업 기업의 마케터로 일한다는 저자가 왠지 저와 비슷한 영역에 계신 것 같아서 굉장히 친근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나는 빚을 다 갚았다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우선 모든 채무와 이자율을 적어보는 겁니다. 본인의 돈이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주의 깊게 보지 않았던 카드 내역서도 꼼꼼히 보고 1. 금융권, 2. 금융권인지, 카드 현금 서비스 내용인지, 대출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직면하면서 본인의 소비 방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둘째, 이때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해 보는 건데요. 소비 단식의 첫걸음은 정확하게 팩트 체크, 사실을 보고 불필요한 여분의 소비를 줄이는 것이고 생존을 위한 소비만 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도 자기 소비했던 내역을 적어봤더니 특히 대출을 다양하게 받으셨더라고요. 다 합쳐서 대출이 대략 1,600만 원인 걸 이제야 눈으로 직시를 하고 나서 휴대폰 화면에 이렇게 크게 1,600만 원 빚이 있음이라고 썼답니다. 그래서 쇼핑 앱을 열 때마다 스스로 좀 보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진짜 많이 하셨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또 이 경험들이 뭔가 찐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하고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들도 있어서 책으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럼 본격적으로 어떻게 소비를 줄였을까요? 첫째는 끊거나 줄여서 무지출 챌린지까지 하는 겁니다. 술이나 담배 끊는다 하는 분들 중에 바로 이날부터 끝! 하고 끝내는 스타일이 있고 또 양을 서서히 줄여가면서 끊는 스타일도 있고 좀 다양하게 있죠. 뭐가 정답이라기보다는 자기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아가면서 줄이는 게 끊는 게 좋다는 건데요. 저는 소비도 이렇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일 좋은 것은 아무래도 바로 딱 한 방에 끊는 것이겠지만 그게 잘 안 되면 줄이는 방법을 고안해야 합니다. 한 번에 가면 3-4개씩 사던 걸 1, 2회로 줄인다든지 매일매일 가서 먹던 스타벅스 커피를 이틀에 한 번이나 주 2회 정도로 줄여나가던지 심지어 또는 저는 그 돈으로 아낀 돈으로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고 추천하는 편인데요. 이런 식으로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쓰던 것에 제한을 조금씩 줘보는 겁니다. 이게 잘 되면 무지출 챌린지가 저절로 가능하게 되죠. 많이들 아시겠지만 무지출 챌린지는 하루에 한 푼도 안 쓰고 생활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게 돈이 없어서 무지출 챌린지 할 때는 좀 우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훈련이 잘 되어서 나중에 돈이 있는데도 무지출 챌린지를 하면 스스로가 참 기특하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이런 소소한 것들이 또 자존감을 올려주는 데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둘째, 방치한 것들을 살피자.
가만히 숨만 쉬고 있는데 심지어 나가는 서비스 혜택이나 도움을 받지도 않는데 돈을 가져가는 곳들이 요즘 많습니다. 잘 안 쓰는 온라인 모바일 서비스들, 각종 OTT,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잘 찾아보면 잠깐 중단하거나 끊거나 취소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식재료 당장 배달하거나 사러 가기 전에 냉장고 파먹기 도전해보는 것도 있죠. 방치되었던 식재료들, 요것들 음식으로 요리로 탄생할 기회를 줘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방치되어 있던 옷들, 책, 물품 중고거래로 팔아서 돈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또 남의 집에 방치된 물건들은 없는지, 좀 나눠서 쓸 수는 없는지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저자는 딸 아이 발레복을 당장 사려고 했다가 지인에게 물어봐서 두 벌을 얻었다고 하죠. 물어보는 게 좀 염치 없는 생각도 들고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시도는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선에서 정성을 다해 보답을 하면 좋겠죠. 상대가 도움이 필요할 때 또 돈이 아닌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보답할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소비도 요요가 있다. 다이어트처럼 위기와 고비가 온다면 어떡하죠? 저자는 자신의 노력이 하찮게 느껴지는 순간에 고비가 찾아왔었다고 고백합니다. 다이어트처럼 원래 소비도 원래 형태로 되돌아가는 요요 현상이 있어가지고 빚을 내서 또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비투에도 잠깐 빠졌었다고 하네요. 제가 비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3가지를 주제로 영상도 따로 만들어 두었으니까 여러분 혹시 못 보신 분 있다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비 단식을 하다 보면 이른바 현타가 오는 순간이 생기곤 하는데요. 편의점에서 물 한 병 편하게 사지 못하는 그 순간을 잘 견디지 못하면 그냥 편하게 쓰자 하고 생각하게 되고 비투도 투자도 순식간에 이렇게 빚이 늘어나는 경험을 하면 내 노력이 너무 하찮게 느껴지는 이런 고비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치팅데이를 활용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다이어트도 매번 적게 먹고 그러면 몸의 기아 상태로 위기를 생각해서 폭식 증상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처럼 소비도 의식하지 않고 하다가 갑자기 긴축으로 살게 되면 언젠가는 터지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저자도 육아, 학업, 직업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그동안 쇼핑으로 풀었었는데 소비 단식으로 지출을 줄이자 쌓이고 쌓인 스트레스가 결국은 펑 터져버린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에 휩싸이고 병원에 줄여가던 약을 다시 늘리자고 했다고 하는데요. 하노버 의과대학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쇼핑 중독자 대부분들이 우울과 불안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구매 쇼핑 장애라고 BSD, Buying Shopping Disorder라는 이름으로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쇼핑에 사로잡혀서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하는 현상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걸 겪은 사람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그리고 자주 사용하지도 않는 물품을 산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라죠. 기쁜 일이 생겼을 때나 나쁜 기분을 없애고 싶을 때 혹은 자기 불일치라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현상을 겪는 이들은 자기 조절 능력이 높지 않기에 돈을 많이 벌어도 과잉 지출을 계속하고 물건을 병적으로 모으기도 하는데요. 현재는 이를 질병으로 정식 분류하지는 않았지만 세계보건기구에서 질병과 증상 등을 분류한 국제질병분류인 ICD-11의 임시 범주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자존감, 소비습관, 재테크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영상을 만들어 두었는데요. 좀 더 깊이 알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영상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소비를 멈추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한 이야기가 일부 반복될 수도 있지만 간략히 핵심만 좀 빠르게 정리해 봅시다. 첫째, 소확성의 경험을 쌓자입니다. 작고 확실한 성취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저자처럼 소비 단식 일기를 쓰는 것도 좋고 가벼운 음식을 요리해서 만들어 먹는 것, 또 동네를 산책하는 것, 눈에 보이는 청소들을 순식간에 간단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둘째, 소비를 분석하고 이유를 파고 들어봅시다. 쇼핑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울과 불안과 관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온라인 서점을 마치 도서관처럼 여기거나 생필품도 막 쟁여두기 하지 않는 거 이런 거를 추천하는데요. 딱 필요한 만큼만 있어도 되고 없어도 하루 이틀 버틸 수 있고 대체제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셋째, 정리를 합니다. 잊고 있었던 옷, 생필품, 냉장고 안 식품들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중고시장에 내놓아도 거래가 될 만한
물건들이 찾을 수도 있겠죠. 넷째, 결제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체크카드를 쓰고 모바일 결제 앱을 지워서 결제 허들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네요. 다섯 번째, 소비를 미루는 것입니다. 하루를 참으면 일주일도 참을 수 있어요. 우아하게 살면서 돈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비슷한 내용을 정리해 둔 적이 있는데 조금 더 궁금한 분들은 이 영상도 괜찮습니다. 여섯 번째, 포기하지 말자.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쉽게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잘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에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SNS를 활용하는 분들이라면 인스타그램 같은 데에 꾸준하게 목표 달성할 때까지 올려서 공유를 해보는 겁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죠. 금전 여유가 생겼을 뿐인데 마음도 그 이상으로 더 너그러워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일곱 번째, 나 자신으로 현실을 살아가자. 현재에 충실하다는 말은 참 쉽게 할 수 있고 들을 수도 있는 말인데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계속이 되면 이제 마음의 병이 찾아오기가 쉽습니다. 현실을 일단 받아들이는 것, 지금 여기를, 현재를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심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금 여기, here and now라는 독일의 정신과 의사인 프리츠 펄스가 창시한 게슈탈트 심리치료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그 욕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파악하기 어려운 내적, 외적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인데요. 외부 자극에 사회적으로 혹은 관습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결국에는 자신의 욕구를 파악하고 행동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현재에 집중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현실을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소비 단식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렇게 행동하는 나를 직면하는 건데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미쳤나 봐. 왜 이렇게 돈을 쓴 걸까? 고민하는 처음에는 이 너무 두려웠던 이거를 막상 상대하고 대면하게 되면 극복하는 것은 훨씬 수월하게 됩니다. 자신을 다그치지 않고 알아가면서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좋겠죠? 소비 단식을 소비를 단순히 줄이는 과정이 아닌 나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 경험과도 좀 솔직히 너무 비슷한 생생한 실전 이야기를 소비단식 일기라는 책을 통해서 발견했는데요. 일부는 책의 내용을 또 일부는 제 경험담을 넣었다는 점 감안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감동받았던 한 문단을 낭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봐 보세요. 꿈이 있는 것, 이루고 싶은 미래가 있는 것은 좋다. 그러나 매일 살아내는 삶의 합이 내 인생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가 살아내는 현재와 순간들이 결국 나의 미래가 되는 것이다.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지 못했다. 이제야 나는 현실을 직시한다. 아마존에서 물건을 팔아서 월 몇백만 원을 버는 꿈이 아니라 카드값을 줄이고 소비 습관을 바꿔야 한다. 나의 통장 잔고와 대출을 늘 염두에 둔다.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 두렵고 떨리지만 내게 주어진 현재를 밝은 빛 속에서 바라본다. 부끄럽다고 여긴 내 모습을 바로 본다.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기 위해서. 참 솔직하고 명문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소비 다이어트를 넘어서 또 부자들은 어떤 소비를 하는지까지도 궁금하신 분들 있다면 이 영상도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유용한 컨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적이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